뉴욕에서는 비가 오고 샌프란시스코 날씨가 좋으면 그러면 주식 시장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January, September, April, November, May, March, June, December, August, and February. Calendar effect, 달력 효과, 말 그대로 달력에 나오는 대로 몇 월이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트렌드가 보인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보인 패턴이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이 전형적인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가설이에요, 가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또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또 들어맞는 부분도 없지 않으니까 어디까지나 재미로 한번 연초에 뭐 신년운세, 사주팔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데 보잖아요, 재미로. 사실 이런 식의 이론들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Efficient Market Theory,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믿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식의 arbitrage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마켓은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니까. 참고로 이거는 미국 증시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미디어에서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갖다 붙일 말 없을 때 써먹으려고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자, 먼저 가장 유명하고 나름 인지도 있는 산타 랠리. 영어로 정말 Santa Claus 랠리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산타 랠리라고 하면 증시가 오른다. 산타님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은 주가 상승. 정확하게 말하면 산타 랠리는 기간이 짧아요. 12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한 전후부터 그리고 1월 첫 주까지를 말합니다. 왜 하필 이 기간에 증시가 오르느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Holiday Spirit. 미국은 사실상 이 Holiday Season이라는 게 Thanksgiving 11월 말부터 시작이 되죠. Thanksgiving 자체가 워낙 미국에서 이제 큰 연휴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뭔가 사람들 마음이 붕 떠서 어영부영 12월을 보내다가 또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워져서 사람들 일 안 하고 이제 New Year's Eve 있고 또 새해까지 그렇게 쭉 쉬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느슨해지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더 유해지고 반대해지는 시즌이라서 주식도 탄력을 받는다라는 게 실제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1960년대부터 미국 증시를 보면은 한 3분의 2 이상의 시기가 이 연도들이 실제로 12월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 1969년부터 2016년 사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를 트래킹을 해보면 45년 중에 34년은 이 연도들은 12월 말에 상승세였고 평균적으로 지수는 1.4% 정도 상승을 했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옛날이다. 데이터 구간을 조금 더 최신으로 당겨서 1993년부터 보면은 그 유명한 스파이더의 SPY가 처음 이제 만들어진 해이기도 해요. 그때부터 보면은 지난 한 27년 중에서 18년 정도는 이것도 한 3분의 2 이상이죠. 산타 랠리라는 게 있었다, 실제로. 사실 바이앤홀 전략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산타 랠리든 루돌프 랠리든 아무 상관없긴 합니다. 기사 제목 뽑기용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딱히 매매 전략에는 큰 의미는 없다. 지금이 1월이니까 1월 효과, 연초 효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1월에서 2월 초까지는 미국 증시가 오른다라는 게 있고 또 번외편으로 1월의 증시 방향성이 당해연도 증시 방향성 전체를 좀 세팅한다. 예를 들어서 1월에 하락했으면은 그 해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이다. 뭔가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연초에 증시가 오른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세금 문제가 있는데 미국 주식은 realized loss에 대해서는 capital gains tax가 offset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좀 수익이 안 좋았던 underperformers 아니면은 그냥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손실 난 것들은 그냥 손실 난 대로 청산을 해버리고 세금 혜택이나 좀 받자라고 없애고 그리고 그 돈으로 남은 게 있다면 그 돈으로 연초에 재진입하던가 그런데 이런 것도 wash sale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각종 transaction cost를 감안하면은 또 그닥 좋은 매매 전략은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월에 털어내고 1월에 매수한다는 논리로는 앞서 말한 이 산타 랠리는 뭐가 돼. 시기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좀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새로운 연도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마켓 사이클의 변화가 크게 오던가 연준이나 기타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거나 한층 컨펌되는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떠서 뭐 팩터 로테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매크로 트레이드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연말 보너스가 입금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해져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오른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뭐 실제로 그랬을까 한번 보면은요, S&P Index Committee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에서도 since 1938, there's been 30 years. Both January and February have been positive, and 29 out of those 30 years have ended up positive on average over 20%.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좀 더 깊게 파서 전략별 패시브 펀드 수익률 기준으로 1950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미국 주식 수익률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시기에는 그래도 1월 효과라는 게 상당했어요. 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약 미국 주식 large cap 대형 우량주 포트폴리오 혹은 뭐 패시브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한 달간 1월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거의 1.9%. 정말 이 1월 효과를 믿고 먼저 믿어야 돼요. 일단 믿어. 이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연초에 레버리지를 쓰거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주식 비중을 더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2000년도에서 2020년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또 정반대예요. 최근 들어서는 1월 한 달간 평균적인 미국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라서,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같은 기간 다른 달들 대비 한 1.3% 이상 차이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올해만 보더라도 바로 지금 1월 첫 주가 막 지났죠. 1월 첫 주 금요일까지 S&P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1월 효과가 어딨어. 그래서 이렇게 산타 랠리가 있고 뭐 1월 효과가 있고, 그렇게 이제 2월, 3월, 4월 봄이 무난하게 잘 흘러가다가 5월에 또 뭔가가 있어요. 바로 sell in May and go away. 5월에는 팔고 나가자. 왜냐면 5월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할 거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왔다. 그리고 뭐 sell day, May day라는 표현도 있고 이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5월에 시작된다는 거지 5월 만 증시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5월에서 이제 미국 할로윈 10월 말까지 이 6개월간 미국 증시는 하락장을 경험한다는 그런 썰이 있고, 왜 그럴까 한번 보면은 이것도 이유는 딱히 뭐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미국 휴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 빨간 날 이제 5월 말이 Memorial Day라고 해서 이때 마켓 할리데이고 증시가 쉬니까 이때 사람들이 휴가 많이 가고, 뭐 6월에서 8월은 여름 휴가철이니까 9월 초에는 또 레이버 데이니까 이때도 또 마켓 할리데이. 좀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인데 도대체 휴가랑 증시 하락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 딱히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거를 정말 믿고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면 5월쯤 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한다던가 현금 비중을 높인다던가 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겠죠. 그럼 실제로 그랬을까?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따르면 이 애널도 자기가 궁금해서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막상 1928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국 증시 데이터를 다 긁어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얘는 이거를 3개월 기준으로 끊었어요. 3개월 기준으로 끊어봤더니 막상 이 5월 말에서 8월까지는 연중에서 수익률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기간이었다. 따라서 sell in May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또 이거는 다른 리서치인데 여기 이 리서치를 보면 과거 1950년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걸 6개월 단위로 끊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낮은 구간은 이 5월에서 10월 사이가 맞긴 하지만 1.7%로 최하위죠. 그런데 2011년부터 최근까지 5월에서 10월 평균적인 S&P 500 지수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거의 대부분 수익률이 또 좋아요. 2021년도는 작년이니까 여기는 없지만 뭐 직접 계산해보면 5월만 보면은 작년 5월 중순에 지수가 한 3% 이상 빠져서 사람들이 좀 패닉하긴 했지만 결국 5월 한 달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닥 변화가 없었고, 심지어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9.8% 거의 10%. 그래서 결론은 뭐 이것 역시 뭐 별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 깨알 정보는 S&P 500 인덱스라는 거는 1957년에 처음 구조화되었고요. 한국은 이때 당시 막 6.25 전쟁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라가 아주 개판이 됐던 그 전에는 S&P 90라는 지수가 미국 증시를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도 있어요.
September Effect라고 있긴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거는 9월은 증시 하락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뭐 9월쯤 해서는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건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긴 해요. 뭐 미국은 9월이 신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급전이 필요한 시기라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뺀다라는 말도 있어요. 딱히 신빙성은 없고 그냥 떠도는 얘기고요. 조금 더 hard data를 보면은 과거 통계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S&P가 아니라 이제 다우존스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미국 증시 역사 한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9월에 마이너스였던 적이 가장 많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어쩌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딱히 객관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도 참 차라리 10월 효과는 실증적인 데이터라도 있지. 10월은 이제 October Effect, Mark Twain Effect라고도 해요. 10월은 증시 하락세이다 라는 게 포인트고 근데 왜 Mark Twain Effect? 뭐야 뜬금없이 마크 트웨인은 왜 소환됐어? 허클베리 모험 쓴 그 작가 맞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없다시피 한 미국 영문학을 일으킨 대작가님이시죠. 저도 마크 트웨인 완전 팬이고 그 마크 트웨인 특유의 약간 시니컬하고 사회 비판적인 문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썼던 이 버튼헤드 윌슨, 한국말로는 바보 윌슨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이 책에서 이런 퀘ot이 나와요. October. This is one of the peculiarly dangerous months to speculate in stocks. The others are July, January, September, April, November, May, March, June, December, August, and February. 여담이지만 이분도 주식하시다가 그때 당시 돈으로 25,000달러, 현재 가치로 거의 한 3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그 정도 되는 돈을 날려서 주식에 매우 회의적이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고요. 아니 그럼 이렇게 유명 소설가 이름을 따올 정도로 10월에는 주식이 실제로 하락세였을까? 이건 그나마 좀 흥미로운 게 일단 어쩌다 보니까 미국 역사상, 미국 증시 역사상 길이길이 남을 만한 증시 폭락들이 다 10월에 있었어요. 블랙 먼데이, 뭐 블랙 투즈데이, 뭐 이런 블랙 시리즈들도 보면 대부분 다 10월이야. The Panic of 1907, 10월 14일, Black Tuesday 1929, Black Thursday 1929, Black Monday 1929, Black Monday 1987,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금융위기 2008년. 이건 사실 뭐 9월부터 크래시하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 10월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큼직큼직한 사건들, 대형 금융위기 및 대폭락장들이 하필 10월에 있어서 그렇지 실상은 1950년부터 쭉 보면 10월이 그렇게 항상 하락한 시기는 아니었고요. 팩트는 하락장이라기보다는 가장 volatile month, 변동성이 가장 높은 달이었다고는 합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달보다 S&P 500 지수가 1%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는 게 10월이라고 하는데 이유야 뭐 말하기 나름이겠지만 혹자는 미국 대선이 11월이라서 그에 앞서서 증시가 발작하는 경향도 있고 또 연말쯤에 다가가서 FOMC 미팅들이 몰려있고 여러 가지 정책 기조들이 나타나는 시기라서 그렇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유라고 특정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뭐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달력 캘린더 효과고 아니 그럼 이렇게 뭐 날짜 계절 효과만 있냐 날씨 효과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재미로. 근데 이거는 좀 더 이제 심리적인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이제 optimistic해져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밸류에이션도 더 높게 산정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주제로 한 논문도 있으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논문 제목은 Good Day Sunshine, Stock Returns and the Weather.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뉴욕에서는 비가 오고 샌프란시스코 날씨가 좋으면은 그러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이 논문도 그렇고 사실 좀 더 심각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거는 사실 날씨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사람들의 단기적인 심리, 기분이 주식 매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실제로 그런 것들 무시 못하니까. 우리는 이미 심리와 무논리로도 충분히 세상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밈 주식으로 충분히 배웠잖아요. 무의미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법.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이 별의별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 캘린더 이펙트라는 것들을 재미로 한번 짚어봤는데, 이게 뭐 쓸데없어 보이지만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어제는 왜 떨어졌고 오늘은 또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 하루하루 일일 변동성에 집착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이런 캘린더 효과 같은 해설도 사실 전부 다 사후적인 해석이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장기적으로 기업의, 섹터에, 그리고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정도를 해석을 하고 대응하는 것 정도?